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저당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댓글에 물어보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댓글로 물어보신 사항은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세 계약을 하셨는지 월세 계약을 하셨는지 그거는 적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융자액이 3억 6천이고 전세 보증금이 6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시세가 14억인데 이분께서 이제 여쭤보신 사항은 전세 보증금이 6억이라고 하는데 이 6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그 질문이셨고, 그 다음에 건물 시세가 14억이라고 하는데 건물 시세가 14억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보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6억이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만이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인지 상가 주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가구 주택이든지 상가 주택이든지 임차인은 이제 여러 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그는 이제 임대인이 각 그 세대별로 해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임대인께 현재 그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적어서 달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몇 호는 전세 보증금 얼마, 뭐 몇 호는 전세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임대인이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적겠지만은 거짓으로도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전세 시세, 전세 시세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세대당 뭐 방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두 개에 대한 전세 보증금 시세, 방 세 개에 대한 전세 보증금 시세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로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 시세가 14억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분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토지 평당가가 대략 얼마 정도 간다 그쪽 지역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아 갖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못 믿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두세 군데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서 이쪽 지역에 이제 건물 매매 시세, 토지 평당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예, 저번에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해서 대략적인 이제 시세 판단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서 거기에 약 2배를 하면은 대략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가계약을 하고 왔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융자액이 3억 6천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이제 3억 6천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은행에서 이제 3억 6천을 대출 받았다면은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이 대출이 3억 6천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120%를 하죠. 곱하기 1.2. 그래서 채권 최고액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3억 6천의 120%는 4억 3,200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6억이니까 6억 더하기 4억 3,200이면은 벌써 10억 3,200이 되잖아요.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14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14억에 이제 70%를 곱하면 9억 8천이죠. 예, 그럼 9억 8천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위험이 좀 따르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왜 70%를 곱하냐? 이 건물이 만약에 이제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상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낙찰가율이 70%가 넘어가는 게 좀 힘듭니다. 예, 위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면은 70%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70% 낙찰가율의 70%를 통상 안 넘어갑니다. 예, 뭐 60%가 되기도 하고 뭐 50%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상 낙찰가율이 뭐 8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리 많지가 않은데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은 7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그 융자 이제 3억 6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출을 한 번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나눠서 받았을 경우에 그 최초 대출을 받은 일자가 중요합니다. 몇 년, 몇 월 달에 그 최초 대출을 받았냐. 예, 그 일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금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연도별로 해서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도별로 해서 틀린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예, 제일 먼저 대출받은 연도입니다. 예. 그러면 왜 그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가지고 9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요번 작년에 2018년 9월 18일부로 해가지고 이제 9차로 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한번 보면은 제1회 때 1984년 6월 14일 날에는 300만원 이하일 때 소액보증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은 300만원까지 전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000 이하일 때,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은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전세 보증금이 1억 1000이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먼저 임차인한테 주는 돈은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3,7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거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대출 받은 시점입니다. 예, 계약서는 이제 그 뒤에 작성을 했겠지만은 대출을 이제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받았다면은 요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대출 받은 게 2010년 만약에 8월 달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7,500만원 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검색창에 쳐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최우선 변제금. 그러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최우선 변제금이 틀려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최우선 변제금은 못 받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못 받고요. 나중에 이제 경매가 다 끝나고 이제 배분할 때 그때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세보증금, 그 선순위 임차인, 그는 이게 임차인이 만약에 이제 5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하고 들어갔을 때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맨 마지막 후순위로 되는데 이제 임차인 중에서도 뭐 5분 중에서 이제 이사 가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계약 시점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금 다 합해서 70% 이하로 된다는 거. 예. 그리고 70% 이하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최우선 변제 금액 그거는 최초 대출을 받은 그 일자,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액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금이 틀리다는 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근저당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